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.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자가 분양을 받을 때는요, 이제 전용률이라고 합니다. 전용률은 실제 분양을 받는 면적 대비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가, 요거를 이제 전용률이라고 해요. 이제 실사용 기업체들은 사실은 이 전용률을 굉장히 많이 따졌었습니다. 과거에는 전용률이 건물마다 뭐 52%, 뭐 55%, 58%, 60%, 뭐 65%, 진짜 예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70%가 넘는 것도 있었죠. 간단히 따지면 100평을 분양을 받았을 때 70평을 실평수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었고, 60평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었고, 55평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었고, 뭐 50평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다 정확히 저스트로 50%를 맞춥니다.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전용률이 너무 안 나온다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이 된 이 전용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. 이제 이것보다 높게 줬을 때는 이제 굳이 분양 면적을 넓힐 수 있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더 전용률을 더 주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과거에는 현장마다 이 전용률이 다 틀렸어요. 어떤 데는 52%, 어떤 데는 55%, 어떤 데는 60%까지 실질적으로 주는 면적이 달랐어요.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어필을 할 때 이 현장은 전용률이 높아서 사장님이 100평을 분양받으시게 되면 더 많이 쓸 수 있다,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대표님들은 안에서 자기가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은 거를 선호했습니다. 실제로도.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50%의 전용률을 보입니다. 이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, 과거에 지어졌던 전용률 60%짜리 지식산업센터하고 현재 지어지는 전용률 50%짜리 지식산업센터하고, 이 50%짜리하고 60%짜리하고의 개념은 뭘까요?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든지 실제로 주는 공간이 어느 한쪽은 50%를 주고 한쪽은 60%를 준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나머지 50%, 40%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? 공용 부분에 들어가잖아요. 공용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가고, 뭐 복도가 들어가고,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, 뭐 화장실이 들어가고, 다 공용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내가 쓸 공간을 50%밖에 안 줬다는 거는 나머지 50이 공용 부분으로 빠졌다는 얘기고, 내가 쓸 공간이 60%를 받았다는 얘기는 40%밖에 공용 부분으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무슨 이야기가 드리고 싶냐면, 공용 면적을 많이 뺀 곳, 그러니까 전용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과거 아파트형 공장과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 뭘까요? 이 전용률에서 차이가 나는데, 이제 공용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보이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주차가 더 편하고 공용 부분이 더 편하고, 훨씬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조금은 좀 더 쾌적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이 전용률 10%의 차이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이제 최근에 이 모든 기업체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다 50%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느 건물이, 여기는 전용률이 분양평수를 만약에 따졌을 때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50평이 실평수가 나오겠구나,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. 그래서 아예 전용률을 따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과거에는 따졌습니다, 이 전용률을.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용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쳤는데, 어떤 건물은 조금은 좀 답답해 보이는 건물이 있고, 어떤 건물은 조금 쾌적하고, 주차도 실질적으로 과거 아파트형 공장하고 지금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이 주차 폭이,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달라졌잖아요. 그러니까 주차 폭도 다르고, 사람이 차에서 내릴 때 올라탈 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
실제로 임대를 쓰거나 실사용을 하는 사장님들이 실제로 보면 이 전용률 50%의 건물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는 그 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 우림 라이언스밸리 건물인데, 현재 우림 라이언스밸리는 지금 현재 나이가 한 15살이 넘었죠. 16살, 17살 되는 건물인데, 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고 전용률도 높고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. 근데 가산동에서 최고가 지식산업센터는 우림이 아닙니다. 새로 지어진 SKV1W가 최고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러면 왜 SKV1W를 사람들은 뭐 더 좋아하고 더 가격이 높을까요? 이게 실제로 임대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요, 임대를 쓰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어디를 더 많이 임대를 가려고 하고 어디를 더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봤을 때, 새 건물의 전용률이 낮지만 나머지 공용 부분들이 넓어서 쾌적한 이 새 건물로 들어가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. 지식산업센터에서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난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점까지 갔을 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신규로 들어오고 신규로 공급되는 새 건물, 쾌적한 건물, 그 다음에 전용률은 낮지만 그 외적으로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이런 건물들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그 과거의 전용률이 높은 건물과 높지 않은 지금의 건물을 이렇게 전용률로 따지지 않고 그냥 건물상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지금 건물들이 더 좋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이 이야기가 조금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. 예, 최근에는 이 전용률로 인해서 굉장히 설계도 또 나름대로 잘하고 또 그 휴게 공간도 요즘에는 잘 빼고 또 굉장히 그 설계를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. 지금 현재는.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아파트형 공장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첨단 빌딩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게도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로비 쪽도 과거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,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선택하는 기업체한테 후한 점수를 받고 또 투자하는 사장님들한테도 더 좋은 모습으로 어필이 되고, 그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그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있고 좋은 부분이 되더라. 이 부분이 한번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서부건선도로는 역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1년 365일 막히는 도로길 한 것 같습니다. 되게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. 아, 벌써 어느덧 4월 28일입니다. 4월 28일. 참 시간 잘 가죠, 여러분들. 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참 이렇게 벌써 4월 28일이 되고 4월이 다가고 이제 5월 되면 완전히 또 이제 실록이 푸르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렇게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또 열심히,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고요. 하고 있으니까 더 제가 능력을 갖추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히 쉬십시오.